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용도지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이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용도지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용도구역, 구, 역, 구역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용도지구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진증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요, 요 강화 또는 완화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로 처리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반드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강화 또는 완화. 그래서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딱 세팅해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면 남자지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없고요. 겨울이면 겨울이고 여름이면 여름이지 여름이면서 동시에 겨울일 수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딱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으로만 딱 정해질 뿐이지 주거 지역이면서 동시에 상업 지역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이제 용도 지구부터는 그리고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배우셨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배웠죠. 용도 지역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용도 지역 플러스 용도 구역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도 일부는 경관지구로 그렇게 중복 지정될 수가 있는 거죠. 경관지구로 되면은 이제 뭐 규제가 강화될 거고요. 아무래도. 자, 그런데 또 어떤 땅은 주거지역이면서 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규제가 완화가 되겠죠. 이제 개발을 진흥시키는 지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 용도 지역의 전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을 뭐 이런 식으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의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용도 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이 결정권자 즉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다음에 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먼저 법령에 의한 지정을 보면은 9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취방보게, 복특방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경치가 좋은 그런 방을 보기 위해서 복특방 가자. 복특방고, 경취방복의 복특방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법령에 의한 9개 지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세분이 되는데 이 다 세분이 가능한 게 아니라 경취방복의 요 경취방보게만 이 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분된 게 또 몇 개가 있냐면은 요 세분된 것만 하시면 또 16개가 나옵니다. 이 법령에 의한 9개 중에 5개가 세분이 가능하고요. 그 5개를 이제 16개로 세분된 건데 요것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경, 자, 특시, 취, 자, 보, 집, 방, 자, 시, 보호, 역, 중, 생. 자,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복, 특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몇 번 해보시면은 이제 시험 전까지는 입에 붙습니다. 그렇게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아니라서요.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경취방복의 복특방고 세분되는 게 경취방복이고요. 세분되지 않는 게 복특방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입하는 문제들이 단골로 출제되니까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관지구는 경자특시에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가 있는데요. 자연은 말 그대로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특화경관지구는 요 수변이라는 키워드 나옵니다. 수계의 수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물숫자에다가 주변 변자잖아요. 물이 있는 주변, 그러니까 호수나 강, 바다 이 주변 경치를 이렇게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고요.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그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합니다. 이 특화지 특정이 아닙니다. 이 특화라는 것은 특별히 이 차별화된, 그래서 특화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차별화된 그런 경관을 위해서 이 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뭐 특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특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이제 뒤에 나와요. 요것과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것과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화 경관지구가 있고요. 시가지 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시가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추락지구에는 취자 보호집에서 요 보호 추락지구가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그 자연 추락지구와 집단 추락지구만 있었는데 중간에 보호 추락지구가 다시 들어왔다. 자, 자연 추락지구와 보호 추락지구는요, 둘 다 녹관, 농자 지역에서 취락을 단순히 그냥 정비만 하는 것은 자연 취락지구고요. 그 취락을 농촌의 주거 환경 보호와 주거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할 때는 보호 취락지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둘 다 보면은 이 녹관 농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취락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주거지역,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지역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상공록 중에 주상공 다 빠지고요. 이 녹지부터 나머지 도시 외 지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자연 취락지구와 보호 취락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요, 반드시 개발 제한 구역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나옵니다. 집단 취락할 때는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 나면 바로 그냥 집계 해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을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요, 방자시해서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고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구역을 말합니다. 요 방제라는 것은 이 제자가 재해 제자고요. 방자가 자 이렇게 방지한다, 방어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러한 지구를 말하고, 요 밑에 있는 방화지구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화재 화자잖아요. 화재를 방지하는 그러한 지구를 방화지구라고 합니다. 이 방제지구와는 틀린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호지구는 보호, 역, 중생, 이제 보호해야 되죠. 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중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보호, 역중생. 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요, 여기에 말에 다 들어가 있죠. 역사와 문화,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지구다. 그래서 문화재, 전통사찰 등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는요, 항만, 공항 등 주요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이제 항만, 공항 등, 이 등에는 어떤 것들이 또 추가로 포함되냐면은 공용시설, 그러니까 정부, 청사, 뭐 교정 및 군사시설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에는 요거 주산, 관, 복, 특 이렇게 입에 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가 있는 지구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관광휴양개발지구는 말 그대로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고, 이 복합개발지구는요, 위에 요 주산관, 이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주거 기능, 공업 및 물류 유통 기능, 관광 휴양 기능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거 기능, 공업 기능, 물류 유통 기능, 관광 휴양 기능, 이런 기능들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둘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복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 최근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거
공업기능, 이 공업기능 대신에 뭐 상업기능이나 교통기능 이런 걸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산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공업기능을 빼고 뭐 상업기능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교통기능도 맞을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헷갈리게 그런 이제 키워드들을 넣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내서 이제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구는 이 공업 및 유통물류기능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거기능은 주거기능, 관광휴양개발은 관광휴양기능, 바로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좀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유물이다. 공유물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요 주산관 외에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고, 이것도 역시 특정용도제한지구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금 본 거는 개발진흥지구였어요.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했고, 밑에는 특정용도제한지구고요. 특화용도제한지구도 아니고 특정용도제한지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기 전에 이제 복합용도지구부터 보면은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시설의 입지를 이 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완화가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예요. 그리고 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다시 다음 페이지에 배울 거지만 이 복합 용도가 지정되는 지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1일 공부를 계획적으로 한다. 복합 용도 지구는 일주일에 1일 공부 계획을 짜야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합 용도 지구를 일반 상업 지역이다. 일반 공업 대신에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오죠. 이 일자만 이니셜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일반 공업인지 일반 상업인지 헷갈릴 수 있죠.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이미 복합 용도로 이미 개발이 시작되거나 그렇게 이제 성숙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이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제한, 특정 용도를 제한하잖아요. 제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 위락이나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런 식으로 특정 용도를 제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방화지구,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구를 지정을 하는데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다. 고도지구,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예전에는 이 최저 한도도 같이 키워드에 등장했는데 최저 한도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고 한도와 뭐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내니까 여기서 최고 한도만 딱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상 이제 용도 지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셨듯이 경취방 보기에는 세분이 됐죠. 여기까지. 이 밑에 복특방고는 세분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에서 보셨듯이 이제 이 경취방 보계 복특방고는 이 법령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조례에 의해서 용도 지역을 세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법령에 의한 지정, 대통령에 의한 세분까지 봤는데 조례에 의한 세분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경관지구 요 세 가지만 세분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펴보면은 먼저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요거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경관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특화 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경관지구 자체를 경자 특시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외에도 조례에 의해서 더 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뭐 별빛 보호지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화 경관지구는요, 요 밑에 이미 세분된 특화 경관지구 있죠? 이거 자체를 또 다시 세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이런 것들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변 특화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또 문화 특화 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또 요거를 세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왜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경관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느냐 보면은요, 다 이유가 있죠. 이 경관지구라 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뭐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경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변만 해도 서울 한강변 경관하고 강원도 뭐 이렇게 산골의 이 경관하고 그 경관 형태와 그 지정 목적도 다를 수 있어요. 서울 한강변은 이 도심과 어떤 그런 조화를 위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이 산골짜기의 이런 경관 같은 경우는 이 산불 방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각의 지역의 사정에 맞춰서 이 경관 지구를 세분해서 조례에 의해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보면은 지방 조례로요, 여기 이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뭐 항만, 공안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냥 항만만 보호하는 항만 보호지구 혹은 공항 보호지구 이런 것들을 지방 조례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 중요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도요, 뭐 교육 환경을 위해서 교육 환경 제한 지구,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제한 지구, 뭐 여러 가지 그런 특정 용도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 아직까지 문제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호가 이 조례로 세분하죠. 그래서 조세호라고 했고요. 특정했어요. 특정한 중요 경관, 조세호가 특정한 중요 경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또 지정을 하거나 또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그런 제한 조건이 있고요. 용도지구 안에서의 그 행위 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행위 제한을 위한 행위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또는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갖다가 완화하는 용도 지구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은 이제 법률로 이렇게 정한 건데, 이 조례로 뭔가를 신설하는 마당에 그 상위법의 행위 제한을 이 하위법에서 완화시키는 것은 이 구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는 조례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완화시키는 것은 신설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의 세분 및 지정이 다행히 시험에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용이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옆에 내용 참조하시면서 암기를 좀 잘 해두시고요.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보시면은 요것인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위에처럼 이렇게 세분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요, 조례에 의해서는 세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세호가 특정한 중요 경관, 요것들은 공통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 특색이 이렇게 강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세분되는 게 특정 중요 경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경관지구에서는 이 특화 경관지구가 추가 세분이 가능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상위 5%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방제지구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방제지구가 우리가 배웠었죠? 요 방제지구인데요. 방제지구는
좀 특징이 있어서 별도로 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혹은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동일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방제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연안침식이라는 것은 바닷가 연안이라고 그러죠. 바닷가를 그 땅이 깎여 나가는 그런 것을 말해요. 연안침식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 지역, 그리고 풍수해, 산사태 등이 이 동일한 재해가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동일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그런 지역은 이제 방제지구로 지정하거나 또 방제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재해 저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여야 해요. 그리고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도지구에서는 각종 이제 건축 제한이 들어가는데요. 그 건축 제한의 원칙은 워낙 지역별로 다 다양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이 건축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도시군 계획 조례로 이 건축 제한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다 지정을 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건축이라는 말이 나와서 뭐 건축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이렇게 제한이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내용을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 예외되는 것들이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취락지구는 예를 들어서 자연취락지구, 또 중간에 취의자 보호 있었죠? 보호 취락지구도 있었고요. 이런 거 다 시행령으로 이제 건축 제한을 하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로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특법으로 건축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건축 제한의 예외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있는 거는 요렇게 옮겨서 요 자리 밑으로 끼워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어서 보시면은 방제지구에서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주상공 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140%, 그러니까 1.4배 이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제지구에서 재해 저감 대책을 세웠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제 용적률을 1.4배 올려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접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니, 왜 건축 제한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질 않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할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용도지구 자체, 이 경관지구, 방제지구 자체는 분명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또 변경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용도지구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정된 경관지구든 방제지구에서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이 건축 제한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서울에, 아까 살펴봤지만 서울의 경관지구와 그 다음에 뭐 강원도의 경관지구가 목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맞게 맞춤형 건축 제한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이제 조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체 조례로 건축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인데 거기에서 또 예외가 들어가는 거죠. 이 고도지구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또 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도지구는 이 높이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로 굳이 정할 필요 없이 상위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딱 높이를 세팅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고도지구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정하고요. 취락지구는 이 자연취락지구와 이 보호취락지구는 시행령 별표 23 이러한 규제 조항이, 제한 조항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거의 같아서 여기까지는 지금 살펴보지 않고 요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건축물 제한 규정 요것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조례보다 위에 있죠. 이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 이 대한민국 시골마을 전국적으로 어떤 동일한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령 별표 23으로 건축을 제한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4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4층까지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요. 4층 이하의 건축물 중에서도 단독주택 가능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데 여기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노래연습장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휴일에 제과점에서 단란, 안마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이런 부분까지 좀 힘드시겠지만 시험 전에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래 부르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죠. 노래 연습장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운동시설, 창고, 그리고 창고도 가능한데 물류형 그런 센터 같은 그런 청구는 안 되고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만 그런 용도로만 창고가 또 지어질 수 있고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가능하고요. 방송통신시설도 가능하고요. 발전시설, 장례식장 가능한데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안 된다. 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이제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면은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이런 개발 계획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지구 상태였잖아요. 일반 용도 지구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이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요 이해를 하시면은 자, 그렇구나 알 수가 있고요. 밑에도 2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냥 평범한 개발진흥지구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는 용도 지역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이제 건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복합용도지구 나오는데 복합용도지구는 자, 일주일에 1일 공부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이제 지정 가능한 지역이 나왔죠. 자,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복합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여기 나왔죠. 이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요 세 가지 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이 완화가 됩니다. 어떻게 완화가 되느냐? 자, 일반 주거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좀 더 땅값이 비싼 곳이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이죠. 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이제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곳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풀어주되 이런 또 제한이 역으로 또 걸리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 안마시술소, 관람장, 동식물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보면요. 일반 주거지역의 어느 부분에 만약에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하면은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다만 이 마관동 위험물 공장은 건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냐면 이 안마시술소, 관람장, 동식물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공장, 장례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요. 일반 공업지역보다 더 시가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게 전, 일, 준 해서 준공업지역이죠. 이 준공업지역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이런 거 노유자 시설, 아파트,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설소는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공업지역의 복합용도 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요. 자, 그래서 노유자, 아파트,
단란 안마, 단란 주점, 안마실소, 안돼,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계획 관리 지역은 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할 수 없는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할 수 있는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뭐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구 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예외를 보면요. 전에도 한번 이 페이지 25페이지에서 살펴봤었습니다. 맨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의 행위 제한을 보면은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요.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은 공익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안에서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통상 적용되는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경관지구는요, 이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경관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런 경관의 목적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 틀에 박힌 듯 그렇게 제한을 적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완화해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 같은 경우도 높이가 엄격하게 이렇게 제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만약에 단열재를 붙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옥상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엄격하게 적용해 버리면은 단열재도 제대로 못 붙이고요. 옥상 방수도 이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한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규모와 높이 같은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완화해서 이 고도지구 안에서도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안에서 그런 리모델링 완화 제한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방제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적용도 보면은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대해서는 1층 전부를 만약에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방제지구는 이게 홍수 피해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것을 오히려 좀 장려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그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에서도 이 방제지구라고 하면은 방제지구가 중복 지정됐다고 하면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5층 높이 건축이 가능한 거죠. 원래는 4층 이하만 가능하지만요. 그렇게 이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용도 지구부터 보겠는데요. 자, 뭐뭐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뭐뭇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뭐뭇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등등등 나와요. 자, 이거를 잘 앞뒤 구조를 보고 잘 맞추셔야 되는데 구역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용도 지구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이 용도 지구고, 용도 지구란, 자,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켜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다.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자, 용도 지구와 그 세분이다. 각각 OX를 찾는 식으로 문제를 좀 변형시켰고요. 보호지구는 보호, 역, 중, 생 맞죠? 그 다음에 방자시입니다. 이 특정 개발 방제지구 이런 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경자 특시죠. 주거 경관지구 없고요. 특화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특화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취자보집이죠. 자, 이 농어촌 취락지구 없고요. 보호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분대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시가지 경관지구, 주거지의 양호한 환경과 시가지 맞네요. 나왔죠?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자, 이 수변 나와야 되고요. 문화적 보존 가치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나왔네요. 그 다음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교통기능, 물류유통, 관광휴양 등 둘리상의 기능. 이 둘리상의 기능은 맞는데요. 여기 중에 이제 틀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 들으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 자, 요 이제 복합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정의를 묻는 건데, 여기서 요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거, 교통기능 또는 뭐 상업기능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공유물이라고 그랬죠? 공업기능, 유통기능, 물류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문제에 자주 언급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화 경관지구는요,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지역이다. 이 자연 경관은 경자 특시할 때 자연 경관지구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특화 경관지구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 수변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특화 경관지구는요, 수변 나와야 돼요. 문화적 보존 가치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이 집계였죠?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고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위에 나온 거 다 주거기능, 공유물 할 때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서 관광휴양기능 이런 게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 취락지구는 녹관, 농자 여기까지 맞는데 요거 이 주거지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집단 취락지구였고요. 위에 거 요거는 자연 취락지구와 그 다음에 이 보호 취락지구가 여기에 해당됐고요. 요거 주거지역 나오면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맞고요. 보호 취락지구는 야생 동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필요한 지구이다. 자, 취락지구는요, 야생 동식물 서식처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야생 동식물 생태계 보호 지구에 해당됩니다. 요 밑에 보면 생태계 보호 지구 있죠?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구. 자연 방제 지구는요, 토지 이용도가 낮은 맞습니다. 이런데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맞고요. 자연 방제지구.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유물입니다. 그래서 맞네요. 공유물.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 개발진흥지구는 요 주산관 복특이었죠. 주거. 그 다음에 복, 관, 특.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자, 지역의 토지 이용사항, 그 다음에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자, 이거 헷갈리기 딱 좋죠?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 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그래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비슷한 이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복합개발지구, 요거를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복합개발지구는요, 요 위에 있는 세 가지 목적을 그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섞어가지고 그래서 헷갈리게 만든 문제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최고 한도만 규제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정 개발 진흥지구. 자, 여기 개발진흥지구에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정의로서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특정 용도 개발 진흥이 아니라 제한 지구인 거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비슷비슷한 거를 자꾸 이제 섞어가지고 정의를 묻는 질문들이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특정 개발 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개발 진흥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리게 내는 거죠. 정확하게 그거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신설할 수 있죠.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용도지구 외에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하에서 새로운 용도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신설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장은 재반복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아니라 방제 지구로 지정을 하죠. 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것이고, 재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이 방제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방제지구. 자, 그래서 방제지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밑에 하고 있죠. 동일한 재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방제지구를 지정합니다. 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맞죠? 방제지구는 이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4층 이하여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방송통신시설,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거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틀린 거 찾은 것이고, 단독주택 가능합니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제 조건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이라고 했죠. 노래 연습장, 이런 기본적인 유흥은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죠. 축산업용 창고 가능한데 이제 축산업용, 농업용 그런 것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가능합니다. 방송국 가능하고요. 방송통신시설. 그런데 이 동식물 장례식장이나 이 정신병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일단 5번이 답이고요. 이런 거 좀 사실 어려운 문제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사실 다 암기하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감각으로 문제를 풀고 맞추셔야 돼요.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자, 훈련이 되시면 이런 걸 찍어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면은 찍신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찍어도 모르는 걸 찍어도 맞는 수준, 그것을 이제 찍신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 지역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해당 용도 지역에서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주 10 계획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준주거지역 안 되고요. 1주 10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일반 주거지역, 1주 10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렇게 나옵니다. 대수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유통상업지역은 이제 안 되죠. 1주 10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가능합니다. 1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자, 마관동 위험물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맨 밑에 끝에 있는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는데 다만 마관동 위험물 공장 장례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에 제한되는 규정은 도시군 계획시설에서도 적용된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 즉 공익시설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제지구 안에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면은요, 그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도 5층 건물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필로티 구조인 경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용도 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열공하셔서 공법을 잘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